반드시 디자인 하다 미술학 원장 선원쌤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내용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올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대학교를 알아보기 이전에 생기부의 변화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 때문에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 작년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포함, 그다음에 대입, 고등학교 2학년들의 생기부가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교과 활동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이 미기재됩니다. 미기재된다는 거는 학생부에서 삭제된다는 얘기인데요. 현 고3,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변동된 방법으로 학생부가 기재되어 있지만,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학생부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생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학종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면 새롭게 학생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자율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정규 동아리는 그대로 연간 500자 정도 선에서 특기사항이 기재되는데요. 이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개로 30자만 기재됩니다. 이 얘기는 자율동아리의 어떤 이름, 그 다음에 간단한 활동 정도만 적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2, 고1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에 대한 활동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논문은 기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이렇게 적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고3들이 학생부를 확인해 보면 봉사활동에서의 어떤 활동의 특기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새로 학생부를 뽑아보면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띌 것 같습니다. 특기사항이 삭제된 거예요. 대신에 실적 정도는 기재가 됩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상 경력은 원래는 모든 수상 내용이 다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교내 수상을 학기당 한 건만, 그래서 3년간 6건밖에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대입이 반영되지 않죠. 수상 경력을 좀 많이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올릴 수상 내용을 하나만 아마 정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학생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은 이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을 1000자 이내로 썼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을 1500자 정도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 1, 2번 문항이 같이 합쳐져서 학습과 교내 활동이 이 1번 문항으로 합쳐지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자 이내였지만 올해는 1500자다. 그래서 길지 않은 문장을 가지고 교내 활동하고, 또한 교과 활동에서의 어떤 자기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을 잘 간추려서 써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3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종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되죠. 질문 내용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800자라는 정도 선에서 적어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이 이번 문항을 체크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 많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유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원 동기 정도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학교마다 자유문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확인하시고 없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 전형의 폐지 대학 및 학과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국민대의 공간 디자인 학과가 더 이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또 동덕여대 디지털 공예가 모집하지 않고요. 경희대의 고교 연계 전형이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 모든 학과가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경희대 고교 연계는 더 이상 학종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의 면접형 이게 바뀌었고요. 면접형이 더 이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형,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하는데 면접형은 사라졌다. 그리고 평택대 패션 디자인 브랜딩 학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대는 전형이 일반과 지역균형이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좀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올해 지역균형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완화된 정도의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한 가지 알아야 되실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학생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완한다는 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단지 이런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2개 영역 합의 6등급 이내이거나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 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 나머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 미활보를 조금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그냥 하나하나 정리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소개서보다 미활보가 좀 더 준비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쉽더라고요. 자, 홍익대에는 좀 변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 학과에서 다 늘었고 예술학과가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8명 모집하게 됐습니다. 원래 학교 생활 우수자에서만 모집했었는데 미술 우수자로도 모집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단계가 모집 정원의 6배수로 교과 100으로 모집했었는데 이게 1단계를 교과 20과 서류 80이라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수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전공의 자연 예능에 해당하는 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 수능 원서 접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이때 홍대의 학교 생활 우수자
거기서 자연예능을 선택하신 학생들은 수능 지원하실 때 이 실수를 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려대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출 서류가 활동 증빙인데 제 경험상 이 활동 증빙은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 고려대 활동 증빙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약간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고 1,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고려대를 지원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만든 작품들을 다양한 뷰로 그다음에 잘 찍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직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국민대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AI 디자인 학과로 모집 인원을 10명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학과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메리트가 좀 있고요. 대신에 국민대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갑자기 생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민대라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낮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 큰 변화는 없고요. 금속공예 디자인학과가 모집 인원이 1명 늘었다 정도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도예학과의 최저가 작년에는 좀 낮았는데 그냥 단지 이 최저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명대의 올해 큰 변화는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입 제도에서 학종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먼저 움직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 서류에서 자소서가 사라졌다는 부분은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었지만 그만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좀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첨단 미디어 디자인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8명 모집하고요. 시각 디자인 학과는 오히려 3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이렇게 줄어든 인원을 정시 실기 전형으로 좀 모집하는 인원을 좀 늘렸는데 어쨌든 올해는 학종에서는 좀 인원이 줄었다는 거는 학종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대신에 신설학과가 생겼다라는 거,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덕여대는 정말 큰 변화가 없는 학교입니다. 네, 여기에서 동덕여대는 제출 서류가 자소서도 있고 미활보도 있다. 네, 미활보가 고려대처럼 사진을 좀 첨가해야 되는 미활보거든요. 그래서 홍대나 이대하고의 미활보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서류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높은 학교입니다. 성신여대는 뷰티 산업학과만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전형이 두 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이 있고 자기 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면접이 없이 진행되고요. 자기 주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있고요.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교과의 성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전형이고 자기 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과목, 뷰티 산업학과의 전공 과목의 활동이 얼마나 있느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두 전형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는 큰 변화 없고요.
워낙에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있죠.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중앙대가 원래는 면접이 없었던 학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좀 생겼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명지대는 전형이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 있고 명지인재 서류 전형이 있는데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없다. 대신에 면접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는 자소서는 있는데 면접이 없다. 오직 서류 100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같은 디지털 콘텐츠 학과에서 전형을 나누다 보니까 이 면접 전형에서 5명을 빼서 여기 서류 전형으로 보냈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으로 선택하셔서 지원하면 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경희대인데 이 경희대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고교 연계의 학종은 이제 없어졌다. 오직 네오로 르네상스 전형만이 학종으로 모집하고요. 올해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다는 거. 국어, 영어에서 한 개의 영역은 3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만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사라집니다. 1단계에서 4배수로, 3배수에서 4배수로 좀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최저에 대한 내신이 좀 있지만, 최저는 말 그대로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을 보시고 경희대는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희대에 학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교과 성적에서 국어 영어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학종은 전 과목 정성평가라고 인지하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올해 학종에서 또 중요 대학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제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던 걸 폐지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건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소서 없다. 그리고 면접도 없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 온라인 학생부 동의만 하시면 되는 학교. 너무 매력이 많죠. 모집 인원이 적은 게 조금 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경쟁률이 좀 높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정보가 좀 없는데 이제 기존에 다른 학과에서 학종으로 모집했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니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이 한 3등급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대도 학업 역량에서는 3등급 정도 이내만 들면 한양대에서는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봐보면 이제 학생이 전공에 관한 활동과 그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본인이 판단하시고 지원 여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지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자소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한양대를 그냥 쓰는 건 사실상 수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지 이런 상황만 보고 지원하는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원 여부는 본인의 자유지만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경기대는 모집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은 뭐 일반적이고요. 큰 변화는 없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명지대 자연 캠퍼스는 면접 전형으로만 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없고요. 대신 면접은 있겠죠. 공간 디자인 학과가 5명 인원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11명이었을 때가 14대 1이니까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재작년에 이 한 6명 정도 모집했었거든요.
그때가 경쟁률이 약 3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앙대는 서울처럼 안성인데 서울처럼 똑같이 면접이 생겼다. 그리고 예술공학대학의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라는 겁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자, 연세대가 아까 면접형은 폐지됐지만 활동 우수형은 있습니다. 여기 연세대는 서울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인데 이게 하나는 인문 쪽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하나는 자연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수학을 포함, 국어 수학이냐, 탐구 수학이냐 해서 합이 5등급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학을 빼면 국어와 탐구 중에 국어와 탐구를 해서 두 과목이 4등급 이내 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에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요 2단계가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성명대는 서울, 천안은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자소서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디자인학부의 모집인이 좀 줄었고 디지털 콘텐츠의 모집인이 좀 늘었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균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정도. 나머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모집 학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되겠죠. 홍익대 세종은 서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형 반영 기준도 서울하고 같고요. 여기도 1단계가 사라졌다. 작년하고 같이 교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가 모집 인원이 1명 줄었는데 워낙에 못 뽑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 미비한 변화겠죠. 그리고 자율전공의 자연예능은 작년에 경쟁률이 너무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모집 인원을 좀 많이 줄였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학에서 미적이랑 기하, 그다음에 과학 영역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인문 예능 쪽은 6명 늘렸네요, 모집 인원을. 자, 인하대는 미래 인재와 참인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소서는 제출합니다. 두 전형 다 자소서를 제출하지만 미래 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요. 참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본다. 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도 창의인재하고 실천인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자소서는 둘 다 제출하고 창의인재는 면접을 보지만 실천인재는 서류만 본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추천이 있고 미래 인재가 있는데요. 여기도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바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을 내서 다양한 정보들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